여수엑스포의 해양레저 캠핑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원지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 배경, 목표, 상황 분석, 수업 분석, 상품 소개, 기대 효과의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개최를 통해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후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양엑스포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전남 여수 해양엑스포를 가족들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캠핑장으로 만듦으로써 여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로 국내 최초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캠핑장으로 인식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월 평균 내국인 30만 명, 외국인 8,000명의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월 매출 34억 원을 달성시키겠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해양 레저 캠핑장 기획을 위한 상황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가 트렌드로는 이제 주 5일제와 수업 5일제로 이제 여가 시간이 증가되었고 또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하였고 또 TV 시청과 같은 시간 죽이기형에서 적극적인 성향의 레저로 바뀌었고 또 에코형 여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을 살펴보면요, 해양 레저 시장과 세계의 해양 레저 시장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국내의 해양 레저 산업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 시장의 규모도 매년 20-30% 이상씩 성장하면서 해양 레저 시장과 캠핑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분석해 보면요, 캠핑을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성이 더해지면서 즐기기 위한 축제이자 파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내내 바다와 더불어 신나는 레저 활동이 가능해지고 겨울 캠핑 중에 급증하면서 사계절 내내 즐기는 해양 레저와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광객 연령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현재는 수상 레저 참가 인구의 상당 부분이 20, 30대의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서서히 가족 단위, 중년층 단위의 동호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쪽에 이제 관광객 연령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대부분 소득이 안정적이고 소비력을 갖춘 20대에서 40대였으며 특히 경제적 기반을 갖춘 40대의 가장들이 가족 휴양의 방편으로 캠핑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 분석입니다. 저희는 경쟁사를 캠핑장이랑 마리나 시설로 잡았고요. 우선 캠핑장은 한탄강 오토 캠핑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오토 캠핑장은 수도권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인접해 있고 한탄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설이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고객의 평가로는 주말 예약을 했을 때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새벽에 소음이 심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산 화랑 오토 캠핑장은 부지가 넓고 시설이 쾌적한 데 비해서 세척장이 너무 더럽고 매점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의 문제점으로 저희는 캠핑장에서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고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충분히 만들고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을 봤을 때 송정 마리나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종합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고객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호 충무 마리나 리조트는 전망과 부대 시설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고
고객들이 이 주변의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그거에 연결돼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마리나 시설이 약간 비싼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채널 분석입니다. 저희는 한국 관광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를 찾아봤는데, 내국인의 경우는 첫 번째로는 주변인들에게 정보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었고, 외국인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한국 관광을 하고 인터넷으로 여행지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좋게 소문이 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럴이 중요하고 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성공적인 해양 레저 캠핑장 기획을 위한 내부 분석이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해양 엑스포 시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천 정원 박람회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 정원 박람회에 비해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는 다양한 홍보단이나 홍보대사랑 그리고 중훈 시장의 적극적인 홍보를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 반해서 여수엑스포는 그와 같이 개장을 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홍보 방안이 없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포장 내에 다른 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시설만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이에 너무 동선이 길고 아무것도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동 중에도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설 현황인데 먼저 비고 시설이 있는데, 비고는 신개념 해상 분수 멀티미디어 쇼로 엑스포 당시에도 가장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엑스포 때와 다른 스토리를 가진 내용으로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고 전망대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시설,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정시에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스카이타워 파이프 오르간 아카데미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DG는 국제관 천장 부분에 있는 길이 218m, 폭 30m의 대형 LED 스크린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광고도 할 수 있고 영상들이 나오고 있고 관람객들이 사진을 보내면 여기에 뜨고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과 엑스포홀이 남아있는데 국제관은 지금 대부분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엑스포홀도 국내외 각종 학술 행사 공연 등의 대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제관은 국내 최초의 바다에 떠있는 해상 건축물로 지금은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어린이 물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분석을 하였는데요. 저희의 강점은 우선 해양 레저 기반의 시설인 마리나가 구축되어 있고 해안가에 위치해서 활용 가능한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해양 레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캠핑 시장이 즐기는 캠핑으로 변화하고 있고 개인에서 가족 중심의 여가로 변화하고 있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와 캠핑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O 전력을 뽑아서 거기에서 핵심 전략 과제로 첫 번째로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요트를 대여하고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장비를 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있는 캠핑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데 해양 레저와 동시에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65일 내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내내 6개의 메인 테마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양 레저
캠핑과 관련된 쇼핑센터와 요트 경매를 운영하고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최초 해양 레저 캠핑장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 고객의 형태와 이제 그 레저 추구 편익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본 결과 메인 타겟을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서브 타겟을 해양 레저를 즐기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상한 여수 해양 레저 캠핑장의 조감도를 보시면 전체적인 시설 현황과 이제 저희가 구축한 해양 레저 구역과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캠핑 구역, 그리고 보라색 부분으로 펼쳐져 있는 복합 레저 구역으로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레저 구역입니다. 저희가 해양 레저 스포츠의 꽃은 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트의 두 종은 세일 카타마란이라는 그 요트와 딩기 요트라는 체험형 요트가 있습니다. 우선 세일 카타마란은 공간이 넓고 안정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4인이 출항하며 1시간에 6만 원으로 투어 산업을 하고, 이제 코스로는 저희가 구상해 본 게 여수 해양 레저 캠핑장을 기점으로 오동도, 그리고 돌산대교, 그 다음 대경도를 반환점으로 삼아 다시 여수 해양 레저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코스를 지어보았습니다. 그 렌탈 부분은 1시간에 35만원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추가시는 15만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구상한 요금들은 현재 실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빠른 스피드와 가족 단위, 친구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시설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대표적 3개로 플라잉 피쉬와 땅콩 보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나나 보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가격은 바나나 보트는 10,000원이고 땅콩 보트는 15,000원, 플라잉 피쉬는 20,000원으로서 각자 개별적으로 탔을 때는 45,000원이지만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했을 때 40,000원으로 구성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패키지 상품을 구현해서 타보도록 상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지금 강촌 같은 데서 사랑받고 있는 래프팅과 현재 2013년 그 해양 레저 트렌드로 뽑히고 있는 스탠드업 패들 서핑, 그리고 현재 여수 엑스포에서 시범적으로 체험형 활동을 하고 있는 카약을 같은 공간에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 중 하나는 1시간이나 2시간이 아닌 대부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좀 더 많은 곳에 머물러 있고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캠핑구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수 엑스포 시설 부지에 5가지 동을 구성을 해서 총 텐트가 215개가 들어가고, 저희가 예상을 해보았을 때 4인 기준으로 놓고 예상을 해보았을 때 약 800명의 수용 인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요금은 캠핑장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텐트가 이제 바베큐 시설이나 취사 시설 같은 걸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 개소에 한 대당 구성을 해보여서 성수기 때는 25,000원, 그리고 비수기도 고객이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후와 일요일에서 목요일을 나눠서 요금을 이렇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공연 부분인데요. 비고나 그 스카이타워,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엑스포 박람회장 시설이 가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점을 둔 것은 지금 현재 엑스포 시설이 이러한 시설들을 가용하면서 요금을 받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직접 체험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차라리 입장료를 조금 더 높여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의 시설들은 요금을 받지 않고 멀리서도 즐길 수 있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앞서 자사 분석에 나왔던 ED 시설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존의 상황과 동일하게 운영은 되지만 차별점을 둔 것은 라디오 시설을 저희가 구축해 보았는데요. 시간 타임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1시간씩 구상을 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베네에서 하는 라디오 시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직접 DJ가 사연을 받고 뭐 이벤트성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선물도 주고 좀 더 고객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해양홀이라고 새로 이름을 바꿔보았는데요. 원래는 국제관이라는 각 나라의 해양에 관련된 소재를 모아놨던 공간인데 여기를 저희는 이제 임대사업으로 먹거리 시설이나 해양 레저 및 캠핑 전문 장비 모를 입점을 시켜서 하나의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층은 먹거리 타운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나 아니면 고가 브랜드로 두 개의 동을 4-1, 4-2로 나눴는데 구분을 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찾았던 게 이제 동선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광장을 기점으로 이제 저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365일 변화하는 테마 요소들 구형할 텐데 해양광장을 기점으로 이제 조형물들 테마에 맞게 설치를 하고 퍼레이드 코스도 해양광장으로 시작해서 엑스포 광장 그리고 주제관을 거쳐 다시 해양광장으로 들어오는 퍼레이드 코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여수 엑스포 시설에 현재 마리나 항만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하나 생각한 게 클럽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축을 하여 저희는 이제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람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파티라고 하면은 요트에서 벌어지는 선상 파티나 가면 무도회라고 하면은 비싸다는 생각이 강한데 저희는 이거를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이나 수요일 날짜를 한정적으로 해 가격도 싸게 입장료 5,000원 그리고 2,000원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좀 더 즐거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마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색다른 테마를 개발을 하지 못했고요. 기존에 인기가 있던 테마들을 한번 구성해 보아서 저희 이제 해양 레저 캠핑 시설에 테마를 구현해 볼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차차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홍보 방안들인데요. 저희는 대부분 이제 바이럴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앞서 순천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일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도 모두 알지만 오히려 여수 엑스포가 먼저 발생되었고 여수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봐서 바이럴의 효과 그리고 고객과의 접속을 느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는 우선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바이럴 효과 중 하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봐서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요새 인기가 있는 아빠 어디가나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1박 2일 같은 방송사와 결합을 하여 저희가 하고 있는 레저 캠핑장을 등장시키기만 한다면은 좀 더 큰 바이럴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실제 레저를 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행사였는데요. 소셜 커머스를 통해 반값 할인이라는 쿠폰을 걸어 좀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착안하여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관광 안내소를 통한 홍보를 생각해 보았고요. 그 해양 레저나 캠핑 전문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남도 원정 캠핑장에 갔다 와서 느낀 건데 블로거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도 이런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 레저 캠핑장 체험단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시설을 즐기게 하고 그 생생함을 블로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기대 효과는 앞에 목표로 잡았듯이 전남 해양 엑스포를 국내 최초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캠핑장으로 인식시키는 거고요. 이제 월 평균 내국인 30만 명, 외국인 8,000명 관광객 유치, 그리고 월 매출액은 입장료, 그리고 캠핑장 이용 시설, 해양 레저, 그리고 임대료, 건물 임대료 등을 포함해서 약 34억 원에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 효과입니다. 여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